건강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자기 자신 또는 자기 가족처럼 여긴 장기련은 한 가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 힘으로 이기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가족처럼 환자를 대우하면은 그거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외과 의사가 돼서 약을 별로 쓰질 않아요. 내 가족이 알아도 가만히 기다려 낫는다. 그럼 되게 낫죠. 약을 적게 쓰는 대신 장기련은 환자를 더 자주 찾아보고 더 오래 보살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회진을 돌았고 남은 하루도 전부 환자에게 바쳤습니다. 장 박사님은 이거를 출퇴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그냥 내 집에 있는 식구라고 환자들을 생각하셔서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또 한새벽, 새벽 2시, 3시 돼도 또 환자들이 상태가 중하다든지 하면은 또 보호자들이 장 박사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하면 저들이 연락하면은 그 시간에도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환자를 진료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365일이 환자 보는 날로 그렇게 하고 계셨으니까요.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던 장기려도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의료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환자는 척추 결핵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뼈에서 결핵으로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곳에 다른 뼈를 잘라다가 심어주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자를 때 그만 신경을 다쳐서 환자는 목과 양팔을 제외한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장기련은 환자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적당히 둘러대서 얼마든지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수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기려의 사주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집이 없던 환자에게 방을 얻어주고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액수를 떼어 환자의 생활비에 꼬박꼬박 보탰습니다. 환자는 장기려의 주선으로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남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장기려는 그렇게 40여 년을 한결같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박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나눠주느냐 거기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많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같이 그냥 근황도 물어보시고 같이 그냥 시간 그냥 이렇게 부자기간에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말 없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오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가장 감동적인 것은 너는 뭐가 돼도 정령껏 택해다. 그러니까 네 길을 쭉 개발해 가라. 이렇게 마음을 개발해 가라. 정말 정신을 개발해 가라. 이동기 씨는 처음엔 장기려를 원망도 했었지만 장기려의 조언대로 정신과 마음을 개발해 갔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장기려에게 받은 것이 결국 사랑이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잘못과 사랑의 변주고 이동기. 그대는 장교, 사벽의 주인, 명심할 테니 하나의 잘못에 하나밖에 벌을 가하는 것은 정의이고요. 하나의 잘못에 100만 건 벌을 가하는 것은 악이고요. 하나의 잘못에 그 근원을 찾아서 생명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잘못도 형별도 정의도 변하지만 인류에게
영원한 업적으로 쌓여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박사한테 감독해서 쓴 거예요. 장기련은 신이 창조한 생명 앞에서 진실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진실은 온몸이 마비된 환자의 마음까지 감동시켰습니다. 보통 의사 같으면 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교과서에 하면 몇 %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그러니 항변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장기련 선생님은 그 보호자들에게 이건 나의 실수입니다. 이번에 앞으로 생활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방을 얻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서 살게 만들었거든요. 장기련은 환자를 가엾게 여긴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사의 그러한 마음에서 인술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가 되기 전에 의성 히포크라테스 앞에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장기련은 그 선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으로 실천해 보였습니다. 의사인 장기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환자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환자 앞에서 진실했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살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장기련은 모든 생명이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 거지든 행렬병자든 똑같은 생명으로 존중하고 치료하는 병원. 장기련은 그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스스로 한 알의 씨앗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던 1960년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50년, 6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 급성명장에 걸려 고생한 금방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도 수술대 위워놓고 수술을 시작을 안 했어. 현찰로 입원 보조금을 가져와야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가난한 서민들 돈을 꿀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카드가 있으면 카드라도 끊는데 또 은행에 가서 대부를 받으려고 하면 100만 원을 대부를 받으려 그러면 은행에다가 11가지, 12가지 서류를 내야 대부를 받는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서민들은 할 수 없이 병에 걸리면 고리채를 다 얻었다. 병원비를 갚으면 그 다음에 이 고리채를 물기 위해서는 그 집안을 완전히 파탄이 돼. 늘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장기련은 68년 5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시작합니다. 이 제도의 틀을 만든 것은 차규철 씨였습니다. 그는 장기련에게 덴마크 유학 시절 체험한 북유럽의 의료보장제도를 소개했고 미국의 의료지원 제도인 청십자 운동을 본따서 의료보험 제도를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장기련은 의료보험이 가난한 환자도 돕고 병원